독일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거래가 있던 날, 젊은 여성 청소부가 우연히 회의실로 들어왔다. 재벌 총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회장님은 속이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유창한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얼어붙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그녀가 새들어 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오직 가로등만이 텅 빈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걷어낸 뒤 맨발로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전기포트를 켜고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찬밥을 꺼내 김치와 함께 먹었다. 한 입 빼어 물고 설탕 없는 진한 녹차로 목을 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는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불빛이 깜빡였고 드문드문 차들이 지나갔다. 민지는 이 작은 방에서 오피스 빌딩 청소부로 일하며 산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반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차를 다 마시고 컵을 헹군 뒤 옷을 입으러 갔다. 청바지, 낡은 스웨터, 얇은 재킷. 모두 소박했지만 깔끔한 옷들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26살이지만 40살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예전에는 자신을 가꾸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집을 나서며 민지는 하루 동안 먹을 간식이든 가방을 챙겼다. 도심으로 가는 버스는 40분이 걸렸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3년 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때를 떠올렸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독일에 가서 미넨에 살며 독일어와 문화를 공부했다. 통역사가 되어 대기업에서 일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어머니가 아프셨다. 암이었다. 민지는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의 작은 도시로 돌아왔다. 2년 동안 어머니를 간호하며 모아둔 돈을 모두 치료비에 쏟아부었고 대출까지 받았다. 어머니는 서서히 돌아가셨고 민지는 매일같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가끔 어머니는 눈을 뜨고 속삭였다. 딸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했구나.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런 말 마. 엄마가 나한테 무엇보다 소중한 거 알잖아. 하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돈이 사라지고 빚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동기들은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약 냄새와 병마의 기운이 가득한 작은 아파트, 작은 도시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2월에 민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빚을 일부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떠났다. 그저 짐을 싸서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대도시, 서울로 왔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전공을 살려 일자리를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졸업장도 없고 경력도 없는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채용 에이전시들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면접에서는 불신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왜 학업을 마치지 않으셨죠? 왜 3년의 공백이 있나요? 어떤 경력이 있으시죠? 그녀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 졸업장, 추천서였다. 결국 아는 사람을 통해 퍼스트 타워라는 오피스 빌딩의 청소부 일자리를 구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았다. 그중 70만 원은 월세로, 50만 원은 식비로, 나머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 거의 굶다시피 살며 모든 것을 아꼈다. 새 옷도 사지 않았고, 카페에도 가지 않았고, 여가 생활에 돈을 쓰지도 않았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버스가 도심에 멈췄다. 민지는 내려서 유리로 된 외벽의 고층 빌딩까지 2블록을 걸었다. 퍼스트 타워.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비즈니스 센터 중 하나였다. 40층 건물, 현대적인 건축, 파노라마 창문.
이곳에는 은행, 법무법인, 대기업들이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컨시어지가 맞이하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민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옆쪽의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니 청소 직원들을 위한 비품실과 탈의실이 있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와 청소 약품 냄새가 났다. 벽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천장에는 전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였다. 위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탈의실에는 이미 다른 2명의 청소부가 앉아 있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푸근한 인상에 늘 피곤한 눈을 한 김영자 씨, 그리고 30살 정도지만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최은숙 씨, 은숙 씨에게는 아이가 둘 있었고 남편은 술을 마셨다. 돈은 항상 부족했다. 민지 씨 왔네. 영자 씨가 파란색 작업복을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일찍이네. 늘 그렇지만. 네, 안녕하세요. 민지가 대답하며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다. 어쩜 그렇게 말랐어? 은숙 씨가 그녀를 훑어보며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요. 민지가 손을 내저었다. 그냥 많이 먹을 일이 없어서요. 그래도 제대로 좀 챙겨 먹어. 영자 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일하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누가 책임져 준다고.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 씨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돈은 대출금을 갚는 데 들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2년만 더 갚으면 그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2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저 버티면 된다. 그녀는 작업복인 파란색 가운으로 갈아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비품실 열쇠를 챙겨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갔다. 비품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은 대걸레, 양동이, 걸레, 세제가 든 통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학약품 냄새와 습한 냄새가 났다. 민지는 자신의 양동이, 대걸레, 걸레, 바닥 세제병을 꺼내 금속 카트에 싣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일은 아래층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로비, 복도, 화장실을 청소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스케줄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다. 민지는 8시간 근무 동안 12개 층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한눈 팔지 않고 빠르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틀었지만 누가 부르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작게 했다. 3층 로비부터 시작했다. 유리문을 닫고 바닥을 청소하고 휴지통을 비웠다. 익숙하고 숙달된 움직임이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머리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인생이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3년 전 그녀는 미네네 대학에 앉아 국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동시통역을 연습했다. 교수들은 그녀를 칭찬하며 언어에 재능이 있고 훌륭한 경력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고 계획을 세웠다. 학업을 마치고 국제적인 회사에 취직하고 어쩌면 운이나 유럽 의회에서 일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녀는 바닥을 닦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재능이나 계획에 관심이 없었다. 오전 7시쯤 민지는 벡터그룹의 사무실이 시작되는 10층에 도착했다. 이곳은 모든 것이 더 비싸고 더 위험 있어 보였다. 타일 대신 대리석 바닥, 대기 공간의 가죽 소파, 벽에 걸린 그림, 디자이너 화분에 담긴 살아있는 식물들. 민지는 이 그룹이 10층부터 20층까지 무려 10개 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유주는 박진우 회장.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재벌 총수였다. 그녀는 한 번도 그를 본 적은 없었고 단지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영자 씨와 은숙 씨는 점심시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마이바흐 타고 다닌데 영자 씨가 김밥을 씹으며 말했다. 새까만 차인데 창문도 다 가렸더라고. 그리고 집은 궁전 같은 전원주택이래. 사모님은 전직 모델이라던데 엄청 미인이래. 은숙 씨가 덧붙였다. 인터넷에서 사진 봤어. 다리는 엄청 길고 입술은 통통하고. 돈 많은 남자들은 다 저런 여자 만나나 봐.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거지. 영자 씨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민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 가죽 의자에 앉아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저 위층의 사람이 누구든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사무실의 분위기는 유달리 특별했다. 민지는 그것을 즉시 느꼈다. 평소 아침에는 이곳이 조용했다.
직원들은 9시가 되기 전에는 잘 오지 않았고 와서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러 가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7시 반인데도 복도에 사람들이 북적였다. 딱딱한 정장 차림의 관리자들이 서류를 들고 서둘렀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심각한 얼굴로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들은 책상에 긴장한 채 앉아 전화를 받고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지가 응접실 책상을 닦으며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비서에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 민지 씨 저기 오늘은 빨리 청소하고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무슨 회의요? 독일에서 파트너들이 왔어요. 수진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낮췄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거예요. 박진우 회장님이 직접 협상을 진행하세요. 독일에서요. 민지가 되물었고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했다. 내일 10시에 도착해서 20층 메인 회의실에서 회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쪽엔 얼씬도 마세요. 경호원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속 책상을 닦았지만 생각은 이미 먼 곳에 가 있었다. 독일. 그 단어는 마음속에서 이상하고 아련한 통증으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뮌헨을 떠올렸다. 구시가지의 넓은 거리, 빵집에서 나던 갓 구운 빵 냄새, 트램 소리, 동기들과 앉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던 아늑한 카페, 학생 기숙사에 있던 작지만 정들었던 그녀의 방을 떠올렸다. 저녁마다 문법을 공부하던 모습,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던 모습, 좋은 성적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남았다. 이제는 비현실적인, 마치 남의 꿈처럼 느껴지는 다른 삶 속에 민지는 응접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복도 아래로 밀었다. 조용히 집중해서 일했다. 점심때쯤 그녀는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이 있는 18층으로 올라갔다. 이곳은 조용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바닥을 닦고 창문을 청소했으며 사무실의 쓰레기를 비웠다. 일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2시 30분이었다. 2층만 더 하면 근무가 끝난다. 집에 가서 눕고 쉴 수 있겠지? 내일도 모든 것이 반복될 거고 모레도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매일같이. 민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타서 2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윙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끔찍하게 피곤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 삶에, 이 절망감에 앞에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지쳐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민지는 카트를 끌고 나왔다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과 바로 마주쳤다. 그는 엘리베이터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어디 가는 겁니까? 그가 불만스럽게 물었다. 청소하러요. 민지가 대답했다. 복도를 닦아야 합니다. 오늘 20층은 폐쇄됐습니다. 경호원이 엄격하게 말했다.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복도라도 청소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민지가 반박했다. 경호원은 한숨을 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복도는 해도 됩니다. 하지만 빠르고 조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의실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20층 건물의 가장 높은 곳, 그룹의 심장부였다. 이곳은 모든 것이 호화로웠다. 벽 전체를 차지한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와 멀리 보이는 산, 하늘이 보였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다. 벽에는 육중한 액자에 담긴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구석에는 거대한 화분에 담긴 살아있는 야자수가 서 있었다. 발밑의 부드러운 카페트는 발소리를 흡수했다. 복도를 따라 가죽 안락의자와 최신 신문 및 잡지가 놓인 커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민지는 이곳에서 항상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마치 다른 세계, 지하실과 비품실의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이곳은 선택받은 자들, 돈을 갖고 태어났거나 그것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주의를 끌지 않으려 애쓰며 카트를 밀었다. 복도 끝, 육중한 나무문 옆에는 다른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바로 그 회의가 진행 중인 메인 회의실이었다. 민지는 문 쪽을 곁눈질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방음이 완벽했다.
그녀는 창틀을 닫기 시작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였다. 걸레를 짜서 유리 위를 닦고 그 다음 대리석을 닦았다.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저절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은 독일로, 한때 모국어처럼 구사했던 독일어로 돌아갔다. 궁금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3년 동안 다 잊어버렸을까? 민지는 어떤 문장을 떠올리려 애썼다. 교턴 모어건, 위제트 ES 인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았다. 좀 더 어려운 건 어떨까? 이치 헤브 드리이 야어 인 먼첸 스터디어트. 저는 미넨에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것도 기억났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쓴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걸 기억해서 무슨 소용이람. 누가 그녀의 독일어를 필요로 하겠는가? 아무도 없다. 여기서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이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그럴 것이다. 민지는 창틀 청소를 마치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대걸레를 꺼내 양동이에 담갔다가 짜서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조용히, 부드럽게, 소음을 내지 않도록. 갑자기 회의실 문 너머에서 우렁찬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얼어붙어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위압적이고 자신감 넘쳤으며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바로 박진우 회장일 것이다. 이어서 억양이 섞인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다. 독일어 억양이었다.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언어였다. 한때 그녀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았던 언어.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다. 그저 추억을 위해서, 그저 과거의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안 된다. 경호원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게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곳은 다른 세계, 다른 사람들, 다른 대화가 있는 곳이다. 그녀는 이곳의 먼지를 닦고 떠나기 위해 있을 뿐이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바닥을 닦았다. 생각하지 않으려, 기억하지 않으려, 그저 일하려고 애썼다. 민지는 복도 바닥 청소를 마치고 허리를 펴며 등을 문질렀다. 몇 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일했더니 등이 쑤셨다. 그녀는 결과를 둘러보았다. 대리석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다. 이제 가도 되었다. 근무 시간이 거의 끝났다. 비품실에 도구를 갖다 놓고 옷을 갈아입기만 하면 되었다. 그녀는 카트를 직원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었지만 문득 2층의 사무실 중 한 곳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비서인 수진 씨가 아침에 파기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비워달라고 부탁했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가야 했다. 카트를 돌려 복도를 따라 다시 갔다. 회의실 앞에 경호원들을 지나쳤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하느라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지는 비서와 보조 직원들을 위한 작은 사무실 몇 개가 있는 옆 복도로 꺾었다. 필요한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민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컴퓨터, 서류장, 그리고 구석에 쓰레기통이 있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들어 내용물을 카트의 쓰레기 봉투에 털어넣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나오면서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체크 표시가 된 청소 구역 목록을 곁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훑어보았다. 모든 층이 표시되어 있었고 회의실만 빼고였다. 그 옆에는 15시 이후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다. 민지는 시계를 보았다. 3시 15분 전이었다. 그렇다면 곧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그곳에 들어가 청소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경호원은 회의실이 폐쇄되었다고 했다. 아마도 수진 씨가 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모양이었다. 민지는 사무실에서 나와 카트를 다시 밀며 경호원들에게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회의 끝나고 회의실을 청소해야 하는데요. 언제쯤 끝나나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경호원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3시간 뒤일 수도 있죠. 필요하면 아래층에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저는 이봐요. 그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지금 중요한 협상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끝나면 알려줄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카트를 창가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곳에서는 도시의 전경이 보였다. 창턱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화면 잠금을 해제하기도 전에 회의실에서 큰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조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경호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한 명이 물었다. 아니, 됐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다. 알아서들 하겠지? 우리는 여기 서서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어. 민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 있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호기심이 솟구쳤다. 그녀는 창턱에서 내려와 천천히 회의실 문으로 다가갔다. 경호원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지는 여러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하나는 분명히 한국인이었고 위압적이며 신경질적이었다. 나머지는 독일어 억양으로 말했다. 그녀는 문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왜 엿듣고 있는 거지? 가야 해.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민지는 뒤로 물러섰지만 너무 늦었다. 문턱에는 흠잡을 데 없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딱딱하고 의지가 강해 보이는 얼굴에 차가운 회색 눈이 그는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우연히 날아든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에 걸레를 쥔 채 서 있었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 회장님, 이분은 청소부입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복도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해. 남자가 되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왜 회의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지? 저는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겨우 쥐어짰다. 안을 청소해야 해서요. 청소, 박 회장. 그가 맞았다. 경호원들이 차렷 자세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 민지는 알 수 있었다. 그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뭘 들었든 내 알바 아니야. 그가 말을 끊었다. 당신 때문에 방해되잖아. 문 앞에서 누가 어슬렁거리는데 어떻게 제대로 협상을 하겠어. 회의실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 3명이 복도로 나왔다. 독일인들이었다. 민지는 그들의 외모와 태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희끗희끗한 귀밑머리를 하고 있었고 민지를 약간 놀란 듯 쳐다보았다. 더 젊고 통통하며 안경을 쓴 두 번째 남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키 크고 마른 세 번째 남자는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독일어로 물었다. 별일 아닙니다. 밀러씩 박 회장이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민지 쪽으로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당장 여기서 꺼져. 한국말 못 알아들어? 어서 가. 민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 수치심, 분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뒤섞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획 돌아서서 자신의 카트로 향했다. 손이 떨리고 뺨이 화끈거렸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독일인 중 한 명, 안경 쓴 남자가 동료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들도 씩 웃었다. 민지는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억양에 담긴 조롱은 분명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여러분, 박 회장이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말했다. 부디 계약 논의를 계속하죠. 그들은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카트 옆에 서 있었다. 경호원들은 동정적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뭘 서 있어? 한 명이 중얼거렸다.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민지는 카트 손잡이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독일어로 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분명하게. 그녀는 얼어붙었다. 독일인 중 한 명이 동료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민지는 귀를 기울이며 머릿속으로 번역했다. 저 바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두 번째가 대답했다. 물론이지. 숫자는 조작됐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할 거야.
세 번째가 덧붙였다. 몇 분만 더 있으면 그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어. 민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다. 뇌가 들은 말을 미친 듯이 번역했다. 바보, 조작된 숫자, 서명. 그들이 그를 속이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하나? 누구에게? 경호원들에게? 그들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박 회장에게? 그는 방금 자신을 개처럼 쫓아냈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한다면 그는 속게 될 것이다. 돈을, 어쩌면 수십억을 도둑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는 비록 무례하긴 하지만 결국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아니, 침묵할 수 없다. 이건 옳지 않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설령 이 일로 해고당하더라도, 설령 다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말해야만 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회의실 문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어디 가는 겁니까? 한 명이 물었다. 가라고 했잖아요. 박진우 회장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지는 목소리가 단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경호원이 비웃었다. 네, 물론이겠죠. 더 안 좋은 꼴 보기 전에 어서 가세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속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두 번째 경호원이 인상을 찌푸렸다. 그들은 독일어로 말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지는 말을 더듬으며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알아들어요.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서류의 숫자들이 조작됐고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경호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기, 아가씨. 첫 번째 경호원이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서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말고 피곤할 테니 집에 가요.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민지는 거의 소리쳤다. 그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단 1분이라도. 여기서 무슨 일이야? 회의실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문턱에 박 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지를 쳐다보았다. 내가 가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경호원이 자신을 막으려는 시도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부랑 할 얘기 따위 없어. 박 회장이 소리쳤다. 경호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들이 회장님은 속이려 하고 있어요. 민지가 내뱉었다. 박 회장은 얼어붙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다. 경호원들조차 굳어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민지는 침을 삼켰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회장님의 독일 파트너들 말입니다. 그녀가 더 조용하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독일어를 압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데 박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은 회장님은 바보라고 했고 서류의 숫자들이 조작됐으며 회장님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주는 대로 서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머리가 희끗한 독일인 윌러 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박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죠? 박 회장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가 다시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의심, 불신, 하지만 동시에 흥미. 독일어를 할 줄 아나? 그가 물었다.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독일 뮌헨에서 교환학생으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나? 네,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요. 박 회장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경호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최민석 실장 이리 오라고 해. 그가 대화를 다시 통역하도록. 경호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꺼내 무언가 말했다. 1분 뒤 서류를 겨드랑이에 낀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나타났다. 통역사였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민지는 그가 자신을 보았을 때 관자놀이의 혈관이 꿈틀거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 실장, 박 회장이 말했다. 우리 독일 파트너분들께 복도로 나와달라고 요청하게. 확인할 게 좀 있다고 말해.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독일어로 몇 마디가 오갔다. 그러자 3명의 독일인이 나왔다. 그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 회장님, 밀러가 물었다. 박 회장은 민지를 쳐다보았다. 들었던 말을 반복해. 한 단어도 빼놓지 말고.
민지는 심호흡을 했다. 모두의 앞에서 이 시선들을 받으며 말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 바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해.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대답했죠. 물론이지. 숫자는 조작됐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덧붙였습니다. 몇 분만 더 있으면 그의 서명을 받아낼 수 있어. 독일인들의 얼굴색이 변했다. 밀러는 창백해졌다. 안경 쓴 남자는 초조하게 입술을 핥았다. 마른 남자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다. 거짓말이야. 밀러가 소리쳤다. 정말인가요? 민지가 독일어로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빠르고 명확하게 독일어로 말했다. 당신들은 정확히 제가 통역한 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들었고 이제 이분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서 있었다. 통역사인 최민석 실장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 회장은 그들과 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최 실장, 당신도 알고 있었나? 통역사는 침묵했다. 대답해. 박 회장이 소리쳤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통역사가 중얼거렸다. 저는 그냥 거래 성사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겠지. 박 회장이 그의 말을 끝맺었다. 알겠다. 그는 독일인들을 향해 돌아섰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여러분, 우리의 협상은 끝났습니다. 경호팀, 이들을 출구로 안내해. 그리고 5분 안에 여기서 사라지게 해. 박 회장님, 제발. 밀러가 말을 시작했지만 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내가 말했지? 당장 꺼지라고. 경호원들이 독일인들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그들은 항의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통역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당신은 해고야. 박 회장이 그에게 말했다. 짐 싸서 1시간 내로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소하지 않기를 기도해. 통역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구부린 채 돌아서서 터덜터덜 걸어갔다. 박 회장은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김민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고맙다. 당신이 나를 큰 실수에서 구해줬어.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가. 박 회장이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와. 이야기 좀 하지? 알겠습니다. 이민지가 속삭였다. 그는 돌아서서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고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민지는 복도에 홀로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민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심장이 복도에 울릴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벌 총수의 일에 끼어들었고 그의 파트너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통역사의 공모를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만약 내가 실수했다면? 만약 잘못 들었다면? 만약 그저 농담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면? 아니. 민지는 고개를 들고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을 작업복에 닦았다. 그녀는 실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정확히 들었다. 그녀의 독일어는 완벽했다. 독일에서의 3년 생활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애초에 왜 끼어들었을까? 이건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일은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다. 그냥 떠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그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전긍긍하며 여기에 앉아있는 대신 편안하게 집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 박 회장은 오전 10시에 오라고 했다. 왜? 고맙다고 하려고? 아니면 자기 일도 아닌데 코를 들이밀었다고 해고하려고?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의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차들이 대로를 따라 기어가고 사람들이 보도를 따라 서둘렀고 어딘가에서 광고판이 깜빡였다. 그들 모두에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독일인들이 떠난 후 박 회장이 자신을 쳐다보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감사, 존경, 혹은 그저 청소부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녀는 독일인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창백해졌는지, 밀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는지, 통역사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것을 알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 그들은 정말로 박 회장을 속이려 했다. 그녀는 실수하지 않았고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웠다. 만약 내일 그가 마음을 바꾼다면? 만약 그녀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봤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불필요한 증인을 없애기 위해 그냥 그녀를 쫓아낸다면? 민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창가에서 물러나 카트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이제는 그녀를 다르게 볼 것이다. 늘 발에 걸리적거리는 청소부가 아니라 방금 큰 사기 사건을 막은 사람으로.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지하로 데려다 주었다. 민지는 비품실에 도구를 반납하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탈의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자 씨와 은숙 씨는 오래전에 퇴근했다. 다행이었다. 만약 그들이 왜 그렇게 창백하냐고 물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온 민지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있었다. 그녀는 재킷을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다리는 솜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버스에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창밖으로 집, 상점,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평범한 삶, 하지만 그녀에게 오늘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가 전기포트를 켰다. 냉장고에서 어제 먹다 남은 국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식탁에 앉아 맛을 느끼지 못하며 천천히 먹었다. 생각은 온통 한 가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이었다. 어쩌면 아예 가지 말아야 할까? 그냥 나타나지 않고 아프다는 핑계를 댈까? 아니,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박 회장이 그녀를 찾으려 한다면 찾아낼 것이다. 게다가 그녀 자신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싶었다. 중간에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민지는 국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 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는 않았다. 그저 생각을 멈추기 위한 배경소음이 필요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닫힌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한때 제2의 모국어였던 독일어를 들었을 때의 모습, 고통과 향수로 가슴이 저려오던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그 말들을 들었을 때를. 만약 그녀가 독일어를 몰랐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 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십억을 잃었을 것이고 그녀는 계속해서 조용히 바닥을 닦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고 침묵할 수 없었다. 왜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왜 끼어들기로 결심했을까? 민지는 눈을 감았다. 아마도 언젠가 그녀 자신도 사기를 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1년 전 이 도시에 막 이사 왔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구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석 달치 월세를 선불로 냈지만 일주일 뒤 그 중개업소는 사기였고 그 집은 그들 소유가 아니며 진짜 집주인은 그녀에게 나가라고 요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돈은 사라졌고 그녀는 쫓겨났다. 새 집을 구하고 다시 돈을 내고 빚을 져야 했다. 그때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아마 그래서 오늘 그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사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비록 그 누군가가 자신을 발밑의 먼지처럼 대하는 재벌 총수일지라도 민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갈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아낼 것이고 그 후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알람이 아니라 잠을 설쳐서 깨어났다. 수면 부족과 긴장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 앞에 한참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에는 청바지, 스웨터, 재킷 등 간단하게 입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룹의 오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단정하게 보여야 했다. 결국 그녀는 독일에 있을 때 입었던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검은색 재킷을 선택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이게 더 나았다. 청소부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9시 반쯤 그녀는 이미 퍼스트 타워 건물 앞에 도착했다. 정문으로 들어갔다. 오늘 그녀는 직원이 아니라 방문객이었다. 컨시어지가 그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리셉션의 젊은 여직원이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물었다. 박진우 회장님은 뵈러 왔습니다. 김민지는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냈으며 말했다. 10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여직원은 눈썹을 치켜올리더니 컴퓨터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민지 씨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비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한 얼굴에 굳게 담은 입술이었다. 진정해야 해. 숨을 고르게 쉬자. 괜찮을 거야.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민지는 내리자마자 차이를 느꼈다. 어제 그녀는 이곳에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카트를 끌고 온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오늘 그녀는 복도를 동등한 입장으로 걷고 있었고 그것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어제 그녀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비서 이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민지 씨, 맞아요.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 수진이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못 알아봤어요. 딴 사람 같아요. 박진우 회장님께서 오라고 하셔서요. 네, 알아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수진은 그녀를 복도로 안내했고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박 회장님, 김민지 씨 왔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문턱을 넘었다. 사무실은 거대했다. 벽 전체를 차지한 파노라마 창문을 통해 도시 전체가 보였다. 어두운 색나무로 된 큰 책상, 가죽 의자, 책장, 그림들. 구석에는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는 휴식 공간이 있었다. 모든 것이 지위와 부를 말해주고 있었다. 책상 뒤에 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오늘은 밝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차분했다. 앉아. 그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지는 앉아서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떨리지 않도록 손을 꽉 쥐었다. 박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어제 당신이 나를 심각한 실수에서 구해줬어. 독일인들이 내밀려던 서류를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위조된 것이었더군. 내가 서명했다면 약 50억 원을 잃었을 거야. 민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독일어는 어디서 배웠지? 그가 물었다.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김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뮌헨에서 교환학생으로 3년 동안요. 왜 마치지 않았나? 그녀는 침을 삼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어요. 암이셨습니다. 돌아와서 간호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박 회장은 질문을 끝맺지 않았지만 민지는 이해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겨울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다. 그리고 그 후에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건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치료비 때문에 빚이 3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전공 관련 일을 찾아보려 했지만 졸업장 없이는 아무도 써주지 않더군요. 알겠다. 박 회장은 다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알다시피 민지 씨,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셨지. 돈이 없었어. 나는 혼자 힘으로 길을 뚫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궜어. 그래서 밑바닥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어제 당신은 침묵할 수도 있었어. 당신 일이 아니었으니까. 당신은 청소부야. 바닥을 닦는 대가로 돈을 받지 사기를 막으라고 돈을 받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지? 왜? 민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회장님은 속이려 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소리치고 회의실에서 쫓아낸 후에도? 네, 예, 그런 후에도요. 박 회장은 씩 웃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드문 일이야. 보통은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거든. 그런데 당신은 나를 경고하기 위해 직장을 걸었어. 그건 존중받을 만한 일이야.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아 손을 마주 잡았다. 민지 씨, 제안할 게 있어? 나는 비서가 필요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언어를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민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였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그래, 개인 비서로. 월급은 초봉으로 월 800만 원, 교육과 승진 기회도 제공하지. 만약 잘 해낸다면 반년 뒤에 승진시켜주겠어. 어떻게 생각하나? 800만 원이 민지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받는 것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빚을 훨씬 더 빨리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대로 먹고 새 옷을 사고 어쩌면 더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내라고 말해. 박 회장이 씩 웃었다. 어렵지 않아. 하지만 저는 비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배우면 되지. 당신은 머리가 있고 비록 마치지는 못했지만 교육도 받았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데 그건 나에게 매우 중요해. 내 파트너들의 절반이 독일인이야. 협상에 함께 참여해서 통역하고 내가 놓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려 줄 사람이 필요해. 그는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나? 민지는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제 이 남자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굴욕을 주고 쫓아냈다. 그런데 오늘은 꿈의 직장을 제안하고 있었다. 인생은 이상한 것이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단 1분 만에 변한다. 그녀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렇게 하지? 오늘 회계팀에 가서 정식으로 입사 절차를 밟아. 내일부터 출근하고 이수진 비서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일에 대해 알려줄 거야. 첫 주는 배우고 관찰하고 그 후에는 실제 업무를 주기 시작하겠어. 질문 있나? 아니요. 민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좋아. 그럼 가봐. 나는 또 회의가 있어서.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으로 향했다. 막 문을 열었을 때 그가 그녀를 불렀다. 민지 씨. 그녀는 돌아섰다. 고맙다.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어제 일 말이야? 천만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사무실에서 나온 민지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그녀에게 정말로 괜찮은 존중받는 일자리가 제안되었다. 수진이 자기 사무실에서 나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네, 민지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다. 아주 잘 됐어요. 회장님이 개인 비서로 채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운이 좋았네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 비위만 안 건드리면 좋은 상사예요. 공정하지만 요구하는 게 많죠. 일할 각오 단단히 하세요. 준비됐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일하고 배우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녀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었다. 첫 며칠은 힘들었다. 민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웠다. 업무서신 작성법, 회의 준비 방법, 서류 작업 방법, 파트너와 소통하는 방법. 수지는 끈기 있게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다. 박 회장은 과제를 내주고 확인했으며 때로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꼬집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어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왔다. 베를린에서 새로운 파트너들이 왔다. 박 회장은 민지를 회의에 데리고 갔다. 그녀는 옆에 앉아 대화를 통역하고 서류를 챙겼다. 어느 순간 독일인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급 문제를 핑계로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논의했다. 민지는 박 회장에게 조용히 통역해 주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알았다는 티를 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파트너들에게 실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자신과 일하고 싶다면 정직한 것이 좋을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독일인들은 깜짝 놀랐다.
거래는 박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빨리 배우는군. 계속 그렇게 해.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최고의 칭찬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민지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 옷을 샀으며 큰 금액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는 그녀가 집 수리비를 보내드렸을 때 무척 기뻐하셨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지가 다시 자신이 필요한 존재이며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었다. 저녁,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래에서는 불빛이 반짝였고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 들어갔던 그날을 떠올렸다. 독일어로 된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는 두려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때로는 한마디 말, 하나의 행동, 일분의 용기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 비록 그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모두가 그건 내일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왜냐하면 때로는 바로 그 내일이 아닌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민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닥을 닦으며 미래를 두려워하던 겁먹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졌으며 더 행복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그녀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낯선 가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부터 어깨를 짓누르던 그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두려움도 월말까지 돈이 충분할지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무언가 다른 것, 바로 기대감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지난주 첫 월급으로 산 새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 지친 청소부가 아니라 기회를 잡은 여성이 보였다. 출근길에 민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샀다. 예전에는 이런 사치를 부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아꼈지만 이제는 좋은 카푸치노 한 잔에 4,000원을 쓸 수 있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커피 자체보다도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었다. 사무실에서 수진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동료님.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민지가 미소로 답했다. 박 회장님께서 오자마자 바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마저 마신 뒤 머리를 정돈하고 박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노크를 하자 익숙한 들어와 소리가 들렸다. 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 앉아. 오늘 오스트리아 사람들과 회의가 있어? 우리 새 공장에 들어갈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더군. 당신이 통역을 맡게 될 거야. 알겠습니다. 김인지는 수첩을 꺼냈다. 회의는 몇 시인가요? 11시. 그들 회사에 대한 간략한 자료를 준비해줘. 수진 비서가 자료를 줄 거야. 그리고 필요할 만한 기술 용어들도 공부해둬. 공작 기계나 생산 라인에 대해 논의할 테니 통역이 정확해야 해. 알겠습니다. 김인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바로 일에 몰두했다. 수진이 오스트리아 회사에 대한 정보가 담긴 를 가져다 주었다. 민지는 그것을 공부하고 메모하고 모르는 용어를 적어 인터넷에서 그 의미를 찾았다. 한때 그렇게 잘 알았던 독일어가 점차 돌아오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단어들이 기억 속에서 떠오르고 실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11시가 되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도착했다. 서류 가방을 든 딱딱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3명이었다. 박 회장은 회의실에서 그들을 맞았다. 민지는 통역할 준비를 하고 옆에 앉았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지는 세부 사항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문장을 명확하게 통역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만족했다.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박 회장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통역사가 아주 훌륭하군요. 이렇게 정확한 통역은 드뭅니다. 김인지가 통역하자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떠난 후 박 회장은 민지를 붙잡았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감사합니다. 김인지는 칭찬에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일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민지는 빠르게 배우고 정보를 흡수했으며 박 회장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예측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회의 일정을 짜고 서류를 준비하고 협상에 참석하고 통역했으며 때로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칭찬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칭찬할 때는 진심이었다. 민지는 그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이상하면서도 동시에 기분 좋은 일이었다. 불과 3개월 전 그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청소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중요한 회의에서 재벌 총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각기 다르게 대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얻어냈다는 것을 이해하며 존경심을 표했다. 어떤 이들은 질투심에 등 뒤에서 수근거렸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거지 민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선택이었고 배우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은 그녀의 노력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지 4개월 후 민지는 은행에서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녀의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통지서였다. 3천만 원이 모두 갚아졌다. 민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다. 2년 전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겨우겨우 살아가며 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빚도 없고 대출도 없었다.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다. 이것은 승리였다. 작고 개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승리. 저녁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란 고향집에서 살고 계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이 쇠약해지고 늙으셨지만 꿋꿋이 버티고 계셨다. 민지는 정기적으로 아버지께 돈을 보내드리고 할 수 있는 한 도왔다. 아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그녀가 말했다. 민지야, 딸, 잘 지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겨웠다. 네, 아빠. 아주 잘 지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빚 다 갚았어요. 전부요. 전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딸아, 정말 기쁘구나. 정말 기뻐. 내가 자랑스럽다. 엄마가 계셨더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민지는 목구멍에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켰다. 알아요, 아빠. 알아요. 넌 해냈어. 넌 강해. 난 내가 해낼 줄 항상 알고 있었단다.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민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그래, 그녀는 해냈다. 고통, 상실, 굴욕, 가난을 모두 겪었지만 이겨냈다. 또 2달이 지났다. 민지는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자신감을 느꼈고 자신의 의무를 알았으며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이해했다. 박 회장은 점점 더 그녀에게 독립적인 과제를 맡겼다. 소규모 파트너와의 협상, 계약서 준비, 제안서 분석 등. 어느 날 아침 그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민지가 들어서자 그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앉았다. 박 회장은 진지해 보였다. 민지 씨, 그가 시작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어떻게 상황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을 깨달았지.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나는 사업을 일구고 돈을 벌고 내가 생각하기에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웠어. 하지만 그 독일인들과의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지. 내가 수년간 신뢰했던 통역사는 사기꾼들과 한패였고 내 경호원들, 내 관리자들 아무도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했어. 그런데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우연히 옆에 있던 청소부였지. 그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무엇이 나를 가장 놀라게 했는지 아나? 당신이 독일어를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당신은 그냥 떠나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위험을 감수했지?
당신에게 그토록 필요했던 직장을 걸었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1분 전에 당신에게 소리쳤던 낯선 사람을 위해서. 민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나는 돈도, 지위도, 인맥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야. 정직하고, 용감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지.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보너스야. 1,500만 원, 지난 반년 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 민지는 봉투를 받으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 잘해줘. 그리고 내일부터 당신 월급은 1,700만 원으로 인상하지. 나는 당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민지는 손에 봉투를 쥔 채 마음속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너무나 좋아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있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여기에 청소부로 왔을 때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끝났고 빚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늙을 때까지 바닥이나 닿게 될 거라고요. 그녀는 박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던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운명, 선택. 박 회장이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그리고 그건 올바른 선택이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선택이었다. 그녀의 선택. 1년이 지났다. 모든 것을 바꾼 1년. 지금 그녀는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테이블의 반대편에 있었다. 그녀 앞에는 서류, 노트북, 수첩이 있었다. 그녀는 새롭고 신뢰할 수 있는 독일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주며 대부분 침묵했다. 민지는 자신감 있고 명확하며 막힘없이 독일어로 말했다. 독일인들은 귀에 깊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다. 그녀는 대답하고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곳은 그녀의 무대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뮌헨에서 공부했던 이유였고 꿈꿔왔던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파트너들이 떠났을 때 박 회장이 말했다. 훌륭했어. 당신이 완전히 협상을 이끌었군. 내가 끼어들 필요조차 없었어. 감사합니다. 이 민지가 미소 지었다. 노력했어요.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거 알아? 이제 당신이 더 성장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급여와 권한을 가진 해외 파트너 담당 부사장으로 만들고 싶어. 어떻게 생각하나? 민지는 얼어붙었다. 부사장. 그것은 이미 중대한 직책이었다. 책임감, 권력, 기회. 하겠습니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좋아. 그럼 월요일부터 임명 절차를 시작하지? 축하해. 그가 손을 내밀었다. 민지는 기쁨과 흥분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저녁, 그녀는 이미 다른 크고 밝으며 좋은 동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를, 불빛을, 아래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자신이 밑바닥에 있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좋은 직장, 괜찮은 급여, 승진 기회가 있었다. 빚도 없었다.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인생이 놀라움을 선사한다. 때로는 한순간,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간에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박 회장의 말을 떠올렸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야. 정직하고, 용감하고, 보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 그녀는 옳은 일을 했고 인생은 그녀에게 똑같이 보답했다. 민지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앞에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달 후, 민지는 이미 부사장 역할에 완전히 적응했다. 이제 그녀는 이곳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정식 직원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순간, 한마디 말,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 인생은 놀라운 것이다.
때로는 1분의 용기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민지는 그 1분, 그 선택, 그 기회에 대해 운명에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옳은 일을 하면 인생은 반드시 선으로 보답한다는 것을. 아마 바로는 아닐지라도, 기대했던 방식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리고 그 암은 어떤 돈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성공보다도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